현재 달러 가치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보여주는 두 가지의 참고 수치를 알아보았는데요. 이때 달러 가치가 저평가라면 매수를, 그리고 고평가라면 매도를 고려해 봐야겠죠. 네, 안녕하세요. 슈퍼서맨입니다. 여러분, 로또 번호, 비트코인의 등락, 삼성전자 주가 등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무신론자지만 미래를 예측하는 건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쉽게도 우리에게는 그런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더 흥미로운 거겠죠. 따라서 제 채널에 많은 달러 투자 영상에 달린 댓글의 질문인 달러 투자 지금 해야 될까요? 지금 달러를 사야 할까요? 팔아야 할까요? 지금 달러가 비싼가요? 등의 그런 질문들에는 정답을 답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께 속 시원하게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여러분도 저도 그리고 과거의 천재 학자들도 모두 나약한 인간이기에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피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우리의 똑똑한 선대 학자분들께서 이를 위해 많은 연구를 해왔어요. 바로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죠.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하는 학문을 통계학이라고 부릅니다. 통계학은 인간이 발명한 가장 위대한 학문인 수학을 활용하여 과거 데이터를 통해 현상의 추세를 파악하고 이 추세로 미래를 예측해 보려는 시도를 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자면 지난 30년간 매일매일 기온을 측정을 해서 정리를 했다고 칠게요. 그 데이터들을 쭉 정리를 해봤더니 매년 1월에 평균 기온이 0도, 그리고 매년 8월에 평균 기온은 30도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다면 1월은 겨울이고 8월이 여름이죠. 겨울에는 온도가 낮고 여름에는 온도가 높다라는 현상의 그런 추세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내년 1월에도 대략 0도 전후가 될 테고 내년 8월에는 30도 전후가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은 1월에는 조금 두툼하고 따뜻한 옷을, 8월에는 아주 시원한 반팔이나 반바지 같은 옷을 입어야겠구나 하고 그런 옷들을 준비를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1월에는 보일러에 사용될 가스 소비량이 증가하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공급량을 좀 준비를 해둬야 되고, 반대로 8월에는 에어컨의 가동량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전력량이 증가될 테고, 이거를 한국전력과 협력해서 이런 전력량 공급에 대한 대비를 해야겠죠. 이러한 예측들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 100%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첨언하자면 이 통계학은 요즘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굉장히 핫한 인공지능, 머신러닝의 모태가 되는 학문이자 모든 실용 학문의 베이스로 활용되고 있는 학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의 제목은 달러 투자 지금 해야 되나요? 달러 투자 타이밍 어떻게 해야 되죠? 하는 건데 조금 많이 돌아왔죠. 왜냐하면 첫 번째로 그 질문에 대한 완벽한 답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로는 과거 데이터를 활용해서 추세를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시도는 해볼 수 있지만 이 방법의 기본 전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 방법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무조건적인 정답이 아니고 참고치로서만 활용을 해야 한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이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모두 이해하셨다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달러 투자 타이밍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는 지표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글로벌 시황이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FOMC나 한국, 미국의 금리차, 그리고 글로벌 전쟁 위기 등 여러 가지 시황들이 여기에 속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정량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바이든이나 김정은이 아닌 이상 예측을 할 수가 없겠죠. 다만 뉴스와 신문 등으로 국제 정세를 좀 꿰뚫고 다음 스텝을 예측할 수 있는 고수라면 어느 정도 대략 감은 잡을 수는 있겠죠. 이래서 경제신문이나 뉴스를 좀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개개인별로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객관적인 예측치를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번 영상에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로 말씀드릴 두 번째, 통계적 수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율에 관련한 데이터들은 독립시행으로 얻어진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독립시행은 동전을 여러 번 던졌을 때, 예를 들어서 앞면이 100번이 나왔어요. 100번이 앞면이 나왔으니 101번째 동전을 던졌을 때 전에 있던 100번의 데이터가 이 101번째 이 앞면인지 뒷면인지에 대해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 시행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 독립시행이라고 말하고요. 환율에 관련한 데이터들이 독립시행으로 얻어진다고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의 데이터를 대변해주지 못하죠. 즉 작년의 흐름이 올해의 흐름을 대변하지 못하는 겁니다. 작년의 날씨가 올해의 날씨를 대변해 줄 수 있었던 그런 지구의 생태계적인 부분과 다르게 환율이나 이런 동전 던지기는 다르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러한 흐름이 있었다라는 것을 참고하는 것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통계적 수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두 개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는 52주 평균치 대비 수치입니다. 52주는 1년이죠. 즉 1년간 환율이나 어떤 값들이 계속 변할 텐데 그 1년 동안의 평균값이 있을 거잖아요. 그 평균값 대비해서 높은지 낮은지에 대한 그 수치죠. 그래서 지난 52주간의 달러 가치나 환율이 평균값 대비해서 심하게 높거나 낮으면 고평가 혹은 저평가라고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수치를 볼 건데요. 첫 번째는 달러 인덱스가 있고 두 번째로 원달러 환율이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세계의 주요 국가 통화 가치에 대비한 달러의 상대적 가치입니다. 주요 6국 통화는 유로화, 캐나다 달러, 일본 엔화, 스웨덴 크로나, 영국 파운드, 그리고 스위스 프랑인데요. 달러 인덱스가 92포인트라면 6개 통화의 평균 가치 대비 약 92 수준으로 달러 가치가 이 6개 통화 대비해서 약 8% 수준이 낮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즉 달러가 이 국가들의 통화 대비해서는 조금 가치가 낮은 상태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죠. 보통 미국이 좀 저금리 기조에 달러 통화를 마구마구 찍어내면 인덱스는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낮아지겠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대한민국 통화 가치 대비한 달러의 상대적 가치입니다. 52주, 즉 지난 1년간의 평균값 대비해서 얼마나 현재 값이 높은지 낮은지를 보고 지금 현재 가치가 얼마나 고평가되어 있는지 아니면 혹은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이 지표를 참고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52주 평균치 대비 수치는 저도 굉장히 존경하는 달러 투자의 대가이신 박성현 님께서 아주 손쉽게 볼 수 있는 어플을 개발해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 어플의 이름이 바로 달러 리치라고 하는데요. 제가 그 어플을 실행해서 간단한 화면을 보고 어떤 수치를 보면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달러리치 어플을 받으면 이런 아이콘이 생기는데 아이콘을 터치해서 들어가면 첫 화면으로 환율 계산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뭐 환율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래에 탭들이 여러 개 있는데 환율 탭을 누르면 이렇게 현재 환율을 볼 수가 있어요. 실시간 환율이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 기준으로 마감 환율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실시간 환율과 마감 환율을 비교를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초단기 달러 투자인 거의 성공률 100%에 수렴하는 달러 투자도 진행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래 탭에 투자 데이터 탭에 들어가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52주 평균치 대비한 수치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달러 지수와 52주 달러 갭, 적정 환율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원달러 환율과 달러 인덱스의 52주 평균치 값이 중간에 있는 회색점 아래에 있는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원달러 환율의 평균치가 1131원이고 달러 인덱스가 91.97이죠. 근데 지금 수치가 그보다 조금 높은 수치에 있으므로 둘 다 고평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1131원보다 낮을 때 달러를 사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보다 더 중요한 글로벌 시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단기적으로는 1130원 이하의 값을 저희가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통계적 수치의 첫 번째로 참고를 할 수 있는 52주 평균치 대비 수치 확인을 함께 진행을 해봤습니다. 지금 박성현 님이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하신 이 달러리치 어플도 활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RSI, 상대 강도 지표라고 하는데요. 현재 매수, 매도에 대한 추세를 나타내는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RSI가 0이라면 14일간, 보통 14일 기준으로 봐요. 14일간 계속 하락만 한 거예요. 계속 사람들이 사지는 않고 매도를 더 많이 해서 주가가 14일 동안 계속 떨어지면 RSI가 0이 됩니다. 그리고 14일 동안 계속 오른다 주가가. 그러면 RSI가 100이 되겠죠. 그래서 100과 0 사이의 값으로 RSI가 나오게 돼 있고 RSI가 높으면 높을수록 과매수 구간, 즉 고평가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낮을수록 과매도 구간, 즉 저평가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평가와 저평가의 그 기준은 보통은 과매수 구간은 70 이상, 과매도 구간은 30 이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떤 투자를 하든 주식 투자든 달러 투자든 이 RSI 수치를 한 번은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러 투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말씀드린 글로벌 시황이 더 지배적인 변수가 되기 때문에 더 우선순위로 고려를 하고 있죠. 그럼 간단하게
investing.com에서 이 RSI 수치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investing.com에 접속을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간단하게 외환, 달러 원이 있죠. 눌러주면요, 이렇게 $1 환율에 대해서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차트를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서 스트리밍 차트를 보면 지금 $1 환율이 이런 변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RSI 지표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표 버튼을 누르시고 검색에 지표가 되게 많아요. 저희가 쓸 RSI 상대 강도 지수를 클릭을 하면 추가가 됩니다. 보면은 괄호치고 14라고 되어 있죠. 14일간의 상대 강도 지수를 추종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뭐 1로 이렇게 보면 이 그래프에 보면 환율이 계속 조금씩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RSI 수치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계속해서 올랐잖아요. 그래서 RSI 수치가 계속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고, 이 부분은 이제 70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30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과매수 구간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이제 과매수 구간이 됐을 때가 요 시점이에요. 과매수 구간이 되고 나서는 좀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은 계속 적정 시점이에요. 뭐 5, 60 정도면 적정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과매도 구간이 있었는지를 한번 찾아보면 지금 요 시점 한번 볼게요. 요 시점이 2020년 12월 때가 아마 미중 무역 전쟁이 한창 할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1080원이고 이 당시 RSI 수치가 21입니다. 과매도 구간으로 판단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조금 많이 오릅니다. 1110원까지 오르네요. 30원 정도가 올랐죠. 이렇게 과매수 구간을 어느 정도 현재 상황을 판단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좀 주의해야 될 점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여기 2020년 10월에도 24, 25 이 정도였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쭉 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약간 오르는 듯 하다가 또 떨어집니다. 한참. 그리고 2010년 11월에도 지금 과매도 구간이죠. 그래서 조금 오르는 듯 하다가 다시 또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혹은 이때 지금 과매도 구간이다, 지금 나 풀매수 할 거야 해서 매수를 했다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런 슬픈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는 참고만 하는 수치로 활용하는 게 좋다 하는 거죠. 뭐 본인이 이때 사서 이때 팔겠다, 그리고 언제죠? 요때 사서 요때 팔겠다, 그리고 요때 사서 요때 팔겠다 하면은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 타이밍을 완벽하게 잡을 수 있을지는 전 사실 잘 모르겠고, 아무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이런 방법을 통해서 $1 환율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주식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삼성전자 잠깐 찾아볼까요? 삼성전자에서 차트의 지표 RSI 상대 강도 지수 누르면 나오죠. 일로 하고 쭉 당겨보면 8월 언제였죠? 72,000원대. 이때가 RSI 지수가 진짜 오랜만에 25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저는 이때 조금 샀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만큼 다시 중간치로 올라왔죠. 지금 삼성전자가 역대로 봤을 때 RSI가 3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이때 한 번이 있었네요. 2020년 3월. 이때 코로나죠. 코로나 때 한 번 또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RSI 지수도 참고를 하시면 조금 좋은 지표 중에 하나다 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52주 평균값 대비 수치, 그리고 RSI 상대 강도 지표 값을 통해서 과거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재 달러 가치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보여주는 두 가지의 참고 수치를 알아보았는데요. 이때 달러 가치가 저평가라면 매수를, 그리고 고평가라면 매도를 고려해 봐야겠죠. 하지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치는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하나의 수치로만 활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주의사항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바로 $1 환율이라고 생각합니다. $1 환율을 예측을 할 수 있다면 달러 투자도 할 수 있고, 그와 아주 관계가 깊은 코스피 수치 또한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코스피 수치가 예측이 가능하면 주가의 흐름도 어느 정도의 경향은 예측을 할 수 있겠죠. 보통 환율이 높아지면 외인들이 코스피를 팔고 나간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코스피는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율 변동의 불확실성을 줄여나간다는 것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시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정량적 수치의 지표 외에도 처음 말씀드린 국제 시황이나 그런 여러 가지의 정성적인 수치에 대해서도 틈틈이 알아보시고 공부를 하는 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내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달러 투자만 하는 경우에도 환차익에 따른 수익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좋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저도 이러한 달러 투자 관한 정보와 시황에 대해서 아는 한도 내에 계속 공유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